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왜 왔어요? 그랬더니 해먹을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캐나다는 날씨가 좀 추운 지방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황토방 아시죠? 목돌매트하고 그 다음에 빨래방 이 세 개 총판을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하고 내고 가서 이분이 캐나다 총판을 갖다 씁니다. 컨테이너 8대 갖다 팔았어요. 40피트. 왜? 여기는 물자가 없다는 게 힌트예요. 지금 갖다 팔 게 무지 많아요. 아이템이. 그렇게 많은 아이템을 줘도 손님들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민 가기 전에 정말 하려면은 다 비디오를 찍어가든가 간판 같은 거 인테리어 잘 되는 가게들 아시겠어요? 거기 가서 뭐 그런 거 없거든요. DJ 되는 걸 키포인트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틸 카메라를 다 찍어가세요. 스크랩북을 만들어 가시라고요. 왜? 나중에 내가 가서 뭐를 할지도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아, 가게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그럼 완전히 거기서 뉴 모델이죠. 뭐 반짝반짝하죠. 얼마만큼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옵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주공사 딱 설립해가지고 4개월 만에 이주공사 다 뒤집었잖아요. 제가 랭킹 1위로 올라왔어요. 그 대신 칼을 5년을 갈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까? 5년을 갈았어요. 97년부터 지금까지 랭킹 1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이민을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야, 이 정도면 이민을 가지 말지, 뭐 미쳤다고 이민 가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5, 6억만 정도만 되면은요, 제가 볼 때 이민 갈 생각은 없어요. 그죠? 그 이하 돼야지, 야, 이거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 6억은 죄송하지만 게임도 안 돼요.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쨌든 대학원까지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요, 애들한테 물려주는 재산을 보면은 고생을 안 시키면 집 두 채는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애가 들이면은. 그렇게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허리쫄라 매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실은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이 30대 돼가지고 나이 30대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혼자 벌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 대답이 안 나와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혼자 벌어서 애 낳고 살면서 다 커버할 수 있겠냐고요? 애가 있으면 최악 티코라도 한 대 있어야 돼요. 지금. 그죠?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외국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문화는 다 들어왔는데 이 마인드는 구닥다리 우리 사고방식을 갖고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애들이 혼자 먹고 사는 거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죽을 때까지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애들한테 집 한 채씩은 또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며느리가 나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충남 조천이 제 고향인데 서울에 처음 2학년 때 올라와가지고 저 형님이 가수였거든요. 가수를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다 들어먹었어요. 4학년부터 쫄쫄이를 타는데 하여튼 정규중학교 고등학교 근처도 못 가봤어요. 양학을 하면서 재고등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3년 가다 2년 만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기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혼자 들어가서 독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요, 참 고생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돈 없으면 병원 문 앞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장 급박한 현실입니다. 당해본 사람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허리를 쫄라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과세 살 때 전세를 옮기고, 전세 살다가 집 사고, 그 다음 큰 거 사고, 돈이 남으니까 또 몇 채 더 사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은요, 안 돼요. 대책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천상 이거는 해줘야 돼요. 고생 안 시키면. 그죠? 어떤 며느리가 날 좋아합니까? 자식도 좋다고 다 갖다 팽개치는 시대에 어떤 며느리가 날 좋아해요? 돈이 있어야 나를 좋아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계산해보세요. 최하 미니멈 10억 나와요. 이거라고요. 5, 6억 갖고 돈 좀 있다고요? 제가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 5, 6억 애들이 크다가 만약에 사업하다 다 들어먹으면 난 그냥 쫄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서 정말 어렵게 많이 살아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참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적이 뭐냐면 없는 사람 집중적으로 이민을 보내는 게 제 목적이에요.
왜? 캐나다는 없는 사람의 천국입니다. 진짜 천국이에요. 가서 처음에 고생은 1, 2년, 3년 할지 몰라도 1, 2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해피합니다. 왜? 있는 사람 돈 세금 뜯어다가 없는 사람 갖다 복지 혜택 만들어주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10억 이상 되지 않으면은 이민 가는 거 고려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만 저는 데이터 뽑아보니까 저만큼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년에 22만 달러를 벌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만 2천 달러를 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이 사람은 일요일 되면 뷔페 스타일에 가서 맨날 뷔페 가서 뷔페 먹을 거고요. 이 사람은 김치찌개를 면할 길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김치 하얀 게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시퍼런 먹고 자라가지고. 그 정도로 어렵게 자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입장이죠 뭐. 그리고 이 사람은 은행에 하늘에 내 손아귀에 있지만 이 사람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서민이 살기가 편하려면요 은행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캐나다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 52%까지 부과를 시킵니다. 7만 8천 불 이상의 소득원인 있는 사람은 세금이 52%까지 부과를 시켜요. 왜? 이 돈을 가지고 정부는 뭘 하느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에도 많죠.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혼녀들이나 사별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집니다. 캐나다는 아주 투명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쓰여지는 게 보일 만큼 아주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내는 게 곧 뭐냐? 사회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게 뭐냐? 국가와 나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돼 있어요. 나는 이만큼 세금을 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정부가 그만큼 좋죠. 그죠? 정부는 나한테 뭘 해주냐? 첫 번째, 노후연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 세금을 무진장 많이 낸 사람일수록, 오래 낸 사람일수록 연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점수를 최대한으로 높여주죠. 크레딧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손 갖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2,000불 이하는 저소득층들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리턴 시켜줍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돌려준다고요. 1년 동안 낸 세금을. 왜? 이거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 집에 차일드 텍스 베네핏 18세 미만 된 아이들 거의 텍스가 없어요. 양육비가 40불 정도밖에 안 줘요. 기본 차지. 그 다음에 얘는 220불까지 주죠. 애가 둘이면 400불이잖아요. 한 가족의 생활비가 600불이면 커버가 됩니다. 500불, 600불이면 4인 가족으로. 그러면 애들이 벌어오는 거에다 플러스 100불이나 200불만 더하면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민들 가시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아무것도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아 쓰시죠. 차일드 텍스 베네핏을. 내가 이민 간 지 6개월 됐는데 내가 몰라서 신청 안 했어. 지금 신청하죠? 6개월째 한꺼번에 나와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우리처럼 주먹구구식이 없어요. 그 나라를 알게 되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솔직한 대답이에요. 왜? 저도 뒤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데 어떻게 못 나갑니까? 나가야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있고 없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이 아주 평준화가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살고 이게 없다는 겁니다. 생활이 아주 평준화가 돼 있다. 이게 선진국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세금을 제일 잘 내는 사람이 누구죠? 셀러리맨이죠? 세금을 제일 안 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자, 우리 한국에서요,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남대문시에서 장사하던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분이 옷 장사를 하는데 하루 매출액이 500에서 1,500만 원이에요. 마진율은 40%. 자기가 직접 봉제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시야를 보시라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서 그래요. 셀러리맨들이 세금 낸 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물론 이 화면이 그 텔레비전에 나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왜 가야 되는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이 될 겁니다. 저도 저걸 보면서요 뒤집어졌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가도 사는데 하자 없어.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캐나다 가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안 가도 하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자들. 그렇지 않으면 직위와 재산이 정말 중산층 이상 되고 직위도 하이 클래스들입니다. 부장급 이상 돼야 돼요. 투자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이 클래스들만 뽑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대학을 서울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부장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현실이 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어디죠?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죠? 5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떨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못한 민족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죠? 베트남,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죠. 네팔이니 뭐니. 이 사람들 알기로 우리는 정말 장기판에 졸로 알아요. 왜?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일하는데 보면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한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보다 장기판에 졸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세요. 6개월이면 쫙 잡을 갖고 앉아 있어요. 왜? 다 영어가 되거든요. 세계에서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잘났다고요? 제가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보라 이거예요. 나가보면 우리 영어는 정말 뻥구리시고 영어도 아닙니다. 우리 백인들한테 영어 해보세요. 걔들 눈만 껌뻑껌뻑하니 듣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코리안이에요. 잘났다고 얘기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해요. 왜? 나가야 그게 정확한 판정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살고 있지만 영어를 못하는 바보지만 애들만큼은 제대로 외국 사회에서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선진국 대학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들을 보시면은 서울대학이 정말 좋은 학교죠. 그래요? 그죠? 수재들은 다 모였으니까. 하지만 세계 랭킹 500단에 겨우 들어갔어요. 아시겠어요? 토론토 대학교 세계 15단에 들어갑니다. 워터드 공대 세계에서 최고의 컴퓨터 공학의 학교예요. 빌 게이츠가 찍었잖아요. 4년 전에. 최고의 학교다. 그 다음에 맥길 대학교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의대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 많아요. 하다못해 전문학교 BCIT 컬리지 저희 동네에 있어요. 버나비에. 북미에서 최고 가는 전문학교예요. 취업률 300%입니다. 거기 졸업하면 세 군데 집어넣으면 다 돼요. 이렇게 좋은 학교들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오로지 알량한 조그만 사고방식들이에요. 그거는 한국적인 스타일이지 이제는 세계화 속에서 끝장났습니다. 그리고요 애들을 보세요.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만 나오면은 사실 걱정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누가 1순위가 될 거니? 1순위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폭넓게 공부한 외국에서 온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처럼 아주 네이티브하게 영어를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1순위예요. 왜? 모든 기업체가 다 다국적화 되었습니다. 매니저들이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그럼 영어 못하면 병신이죠.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걸 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자. 보통 6년 동안 공부합니다. 근데 영어를 나가서 보면 3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아깝죠. 외국에 나가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적어도 영어 하나는 아주 네이티브하게 여기서 6년 공부한 거 3분의 1 이상을 더 잘합니다.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어가 캐나다는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문학과 나온 애들보다 불어를 더 잘해요. 그쵸? 살면서 하니까 더 잘하겠죠. 그 다음에 전공. 여기는 제2외국어는 무조건 하나 있어요. 중국어,
일어, 스페니쉬, 독어. 주로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거든요. 저희 큰애는 중국어를 해요. 지 친구들이 다 중국 애들이니까. 우리는 중국 애들 때문에 많은 도움 받습니다. 나가면은. 우리 터치 안 해요. 어디냐면 I'm China. 그럼 오케이. 그리고 그냥 굉장히 발방갑게 해줘요. 아니면 자피니스나. 코리안 그러면 별로 시간 없어요. 우리 이미지 정말 안 좋거든요. 한국 사람 이미지는 세계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얘가 중국어를 여기서 전공한 것보다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 하나 있겠죠? 이 전공은 2000년 3월달 신문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방끈이 세 번째로 길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길어요. 교육열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대학은 60년대의 자료와 60년대 장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곧 세계화에 40년 이상 뒤져 있다. 이게 딱 튀어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아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다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계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6년을 잡죠. 자, 한국에서 24년을 공부해도 3분의 1도 못 쫓아가는 이 공부를 캐나다에서는 6년 만에 거의 마스터랍니다. 왜 나가야 되는가를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능력을 많이 가질 텐데 이걸 회피한다. 제가 볼 땐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요, 여기서 마지막 결정 끝냈어요. 가자. 한 번도 없던지. 이해가 되시죠? 깊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밥 먹을 만큼 돈이 들어온다 해서 당장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명퇴를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뭐 해먹고 살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아무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닥쳐야 돼요, 다. 그 닥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세미나 때마다 사정을 해요. 손님들한테 제발 깊게 생각해봐라. 왜? 이제는 우리가 닥친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근데도 배째나예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가장 급박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요, 재산이 한 5, 6억 정도 됩니다. 명퇴를 했어요. 자,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뭔가를 하나 하자 해가지고 사업을 채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2, 3억을 정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뱅크로비 되고 만약에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영세민층에서 이제는 영원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는 이 리스크가 95% 이상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주목보고식이거든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요, 자기 친구를 데려오겠대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왜 안 데려와? 이대 앞에다 커피숍을 냈어. 얼마짜리야 그거? 그래서 한 3억 줬나봐. 자식 말이야, 돈도 없는 게 그거 거의 다 투자했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5억 정도 됐어요, 재산이. 그러더니 계속 안 와요. 장사가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2월 이후로 완전히 지금 내리막길 탔다는 거예요. 다 들어먹었어요, 지금. 나갈 길이 없어요. 이민 간다고요? 돈 없으면 누가 이민 받아줍니까? 아르헨티나밖에 없어요, 맨발로 가는 데는. 아르헨티나는 맨발로 가서 살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돈 없어도 이민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영주권 살 수 있거든요, 돈 주고. 그거 외에는 히든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주권이 히든카드를 하나 해놓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더 이상 깊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자, 이제는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됐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쪽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가장 급선 문제. 왜? 세미나를 수십 번을 다녀도 이미 결정 못 내립니다. 그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독립이민자들 처음에 들어가셔서 준비를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방법만 세우면 될 거다. 리스크 없애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싶으면 움직이세요. 그 외에는 제가 다 커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든 간에 저는 10년 동안 다 몸으로 때워서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이주공사 해석 아닙니다. 가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옛날에 이민을 가는 우리 손님들이, 저희 손님은 아니죠. 제가 선박회사한테 이삿짐을 붙이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 이민을 가는데 취업 이민입니다. 80년대 중반이에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세요? 영어 좀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영어 뭐 두 단어밖에 더해요. 오케이, 땡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 명언하고 찾아오래요. 야, 난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내가 이민자는 난 죽었다 깨도 못 가다 그랬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종호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현지 법인 만들고 현지 지사부터 만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도와주는 시스템 만들자. 물론 시행착오가 엄청 겪었죠. 지사는 6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해놨어요. 왜? 이민자들 마음 그대로 갖다 심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뜨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약속한 거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한다? 그거는 이미 가지 말아요, 저는. 원칙주의자예요. 고생 안 하게끔 해드릴게요. 그 대신 제 방법은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지금부터 브리핑해 드릴게요. 독립이민자입니다. 인디펜던트요. 독립이민 가시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얘기를 했지만 돈 있는 사람은 유학도 요즘 떠납니다. 하지만 우린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까먹고 공부할 돈이 없으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를 내 거로 만들고 난 정착하겠다. 이 개념만 가지세요. 왜? 캐나다는 돈이 별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학비 다 융자받을 수 있어요. 이민자는 얼마든지 론을 받아서 학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한다는 개념을 가지세요. 유학생은 있는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낮에는 예를 들어서 풀타임 잡을 갖고 움직이다가 저녁 시간에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지에서 자급자족하면서 공부하겠다. 이 개념만 가지십시오. 근데 다들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자마자 직장을 가져야 된다. 아주 급박한 상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민 가서 보세요. 직장 갖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만 되면은 그나마 어떤 일이든 간에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영어는 완전 콩글리시라고요. 알아듣지 못한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내가 연봉 12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문제는 현재 가서 짭을 못 가져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4만 불짜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허드레일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력입니다. 한국에서의 경력 20년 있습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언제 필요하냐? 캐나다에서 경력이 쌓아진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인정이 되는 거지, 캐나다에서 한 달짜리도 없는데 누가 이걸 인정해 주냐고요. 너무 모르고 떠나고 있어요. 다들.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가사는 얘기가 야, 짝잡기가 어려워. 참 답답한 얘기죠. 저는요,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사람마다 참 너무 한심해요. 왜? 캐나다 캐자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프리핑에 해드린 그대로만 적어놓으시고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제일 정확하실 겁니다. 영어가 가장 관건입니다. 첫째도 영어, 두 번째도 영어, 세 번째도 영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다못해 세일즈 매니저 할 수 있어요. 가서 보험 세일즈 매니저 할 수 있지만 영어가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가시면 ESL, 영어 랭귀지 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YMCA에서 하는 스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회사에 있는 한인 영어 봉사단들 단체도 있고요. 이건 저녁반, 낮반, 저녁반 이렇게 두 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스쿨보드라는 게 있어요. 스쿨보드요. 이 스쿨보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직장을 취업하는 데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기관입니다.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은 거기는 휴먼 리저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직업 안내센터입니다. 거기가 이제 취업을 알선해주는 데고, 여기는 직장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인포메이션을 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오후 저녁에 하죠.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해요. 한 달에 $200입니다. 자, 스쿨보드가 하는 일은 이력서 쓰는 방법, 레즈메. 그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 경력증명서를 쓰는 방법.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캐나다는 남녀냐, 성별이죠. 그 다음에 나이를 이력서에 적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이가 아무리 많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위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절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저는 나이,
나이를 안 적으세요. 제가 어저께 영어를 하니까 지금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지금 맛이 팍팍하잖아요. 어저께 4시간 반 강의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적어드리고요.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실 때 추천서와 아니면 소견서를 직접 스크롤보드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그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보통 한 달짜리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해줘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가서 능력 있다고 어깨에 힘만 꽉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지금 고등학교 나왔어. 그렇다고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난 시골에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서울에 있는 학교 외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후진국 거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합니다. 라이센스 자체는 아무것도 인정 못해요. 자, 요게 스크롤보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서포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SL 기반. 모든 이민자가 현재를 가면 ESL 기반을 들어갈 겁니다. 왜?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하지만 가면은 레벨 테스팅을 하실 거예요. 레벨 테스팅을 하는데 레벨 1 18개월, 레벨 2 보통 12개월, 레벨 3 6개월, 레벨 4 3개월, 레벨 5는 재정 부족으로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도 시장교사 하면서 넌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냐면은 옛날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학원을 안 다녀요. ESL 학원 여기는 안 다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학교인데 왜 안 다닙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럼 다니면 뭐해, 한국말만 있어도 다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말만 통해도 되니까 안 다닐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레벨 테스팅을 할 때 보니까 다들 물어봐요. What's your name? 내 이름 뭐예요? 그 다음에 주소를 내놔. 주소 쫙.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물어보죠? 근데 간단한 영어를 한국 사람 돼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다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Let's go home. 마지막에 Let's go home이거든요. 그럼 뻘떡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Bye 하고. 요건 레벨 3예요. 그냥. 레벨 3 딱 들어가니까 도대체 I'm English 깜깜이죠.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왜? Hearing, speaking 전혀 안 돼. Writing도 안 돼. 이 레벨 3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영어를 정말 웬만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면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이면 졸업하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히든카드가 있어요. 레벨 1, 2는 받는 방법을 내가 떠날 때쯤 그렇게 된다고 해요. 저도 요거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요거 1, 2만 되면 괜찮아요. 여기만 졸업하면 시민권 딸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됩니다. 자격이. 왜? 캐나다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가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민 가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놀죠? 할 게 없어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면 다수민족들이 있어요. 야, 너 언제 왔어? 나 2달 전에. 난 2년 전에. 1년 전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거의 3, 4개월 안에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 동기죠. 이 사람들끼리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 사는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필리핀 애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걔들하고 같이 문화를 같이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걔들하고 같이 커피 마셔가고 자기 집에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즐기는데 요래서 이민생활 1년에 깜빡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막하면 이민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저희 집사람 뭐랬는지 아세요? 여기 ESL이 그렇게 재밌어요. 왜? 가끔씩 아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자기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그냥 그 레벨 3에 들어가가지고 몰라보세요. 지겨워서 못하네요. 다 졸업하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ESL을 제대로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20년 된 사람 영어 하는 거 들어보세요. 영어 스피킹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문법적으로 하느냐? 아니야, 콩글리시예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100애들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미국은 이민 역사 200년이라서요. 영어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캐나다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금. 언제 왔냐? 그럼 1년 전, 2년 전, 아니면 몇 개월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영어를 준비하려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영어 준비해라. 왜? 이 정도면은 현지에서 발행하는 스타라든가 써니라든가 아니면 그로버 앤 메일
이런 신문 정도 다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준비를 하세요. 만약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단어만 시커러 적어주가. 왜? 가서 문법 같은 거는 규칙적으로 배워가면 되죠. 그러면 현지 가서 배우면 되니까. 단어만 많이 외워도 금방 껴맞추기 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렇게 준비하세요. 영어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참, 이건 말도 안 돼요, 캐나다는. 왜? 단어 한마디면 걔들 벌써 제스처 다 움직이는데요, 뭐. 우리 외국인들 와서 그러잖아요. 좀 말 좀 물어볼까요? 그리고 뭐, 더듬더듬 하잖아요. 하여튼, 하모니, 거기, 저기. 이쪽으로 쭉 가면 돼. 미리 얘기한다고요. 똑같아요, 그게. 아시겠어요? 다 이민자는 영어 못하는 거 걔들 다 알아요. 왜? 지도 와서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YMCA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독립이민 가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영어를 좀 배우세요. 왜? 직장에서 쓰는 영어를 배워야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영어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 정도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직장 들어가서.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증입니다. 왜? 한국에 있는 모든 라이센스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온 것 자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대학을 나오면 테크니컬이죠. 대학, 그 다음에 그 전문학교나 아니면 기능사 정도 돼야 테크니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테크니션으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테크니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지 라이센스 이걸 다 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하느냐? 주로 사설학원에서 합니다. 사설학원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에요. 보통 6개월에 7,800달러입니다. 학비가. 이거는 론이 안 됩니다. 자기 돈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가 취득이 되면은 거의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땁니다. 이거는. 다 옛날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다 따요. 다만 여기서부터 죽기 살기로 영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가려면 토플로 따지면 580, 610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나왔다. 죄송하지만 소주 뻔의 시간이 많았던 거 알죠? 그건 본인의 미스테이크니까.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보내서 다 체크해봤거든요. 적어도 580, 610점 나와요. 그러니까 현지 가서 컬리지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소주 많이 빠른 사람이면 그거 안 되죠. 어떡해. 그거는 제가 못 말리죠. 자, 그래서 7,800불 정도를 지급하고 라이센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딱 되면은 캐나다 오타와가 수도권 아시죠? 오타와 엔지니어 데파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 엔지니어 데파트먼트에 내 이름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부에서 인정한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 정도 되면 잡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는. 물론 잡도 이 정도 가지면 좋은 잡을 가질 수 있어요. 테크니컬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있는 모든 걸 다 인정을 받습니다. 경력만큼은. 그래서 이제는 잡을 좋은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잡을 갖게 되면은 부탁드리는데 꼭 가서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어떤 공부? 저녁에 다니면서요. 풀타임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하다못해 컬리지를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유니버시티를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들어가든가 이거 셋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좀 하세요.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를 좀 다니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든가. 왜? 현지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가 배운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공부를 꼭 좀 하세요. 왜? 이게 곧 내 크레딧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한국에서 경력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센스 땄어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캐나다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거. 그거는 학연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인식을 하시라고요. 질문 있어요. 예. 저런 자격 조건들이 다 됐을 때 잡을 얻는데 여자 남자 구별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성별 체크도 없고요. 나이 체크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세 번째 경력 이렇게 따지죠. 외국에서는 이게 첫 번째예요. 오로지 경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센스, 세 번째 학교를 따지겠죠. 이게 선진국이에요.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고방식이 제대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을 뽑을 때 절대 학교를 뽑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요즘에는 한국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부터 뽑기 시작해요. 저희 회사도 92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그 많은 직원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난 누구도 몰라요.
아까 여기 나왔던 우리 이사 있죠. 우리 저희 회사의 총 매니저인데